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반년 전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수정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보안 투자 비중이 전체 매출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쿠팡이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889억 7,977만 원입니다. 쿠팡 연매출이 50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0.2%에 불과한 겁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연 매출의 1.5% 수준을 정보 보안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특히 쿠팡은 최근 4년간 정보보호 부문 투자 비중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쿠팡의 기술 투자 금액 중 정보보호 부문 투자는 지난 2022년 7.1%에서 올해 4.6%로 3년 새 2.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털린 사상 최대 유출 사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쿠팡의 안일한 사고 대응도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중국 국적 내부 직원이 올해 6월 퇴사 이후 폐기되지 않은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 고객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를 5개월 동안 외부로 유출한 겁니다. 즉 쿠팡은 그동안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은 물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하지만 쿠팡은 카드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해명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의 태도에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 카페의 가입자 수는 8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수정입니다. 네, 관련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취재를 했던 이수정 뉴스토마토 기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4월에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2,3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죠. 이번에 3,370만 명이면 최고 수준의 사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사실상 쿠팡 전체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사상 최대 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예. 사건의 골자는 중국 국적 내부 직원이 올해 6월 퇴사 이후 폐기되지 않은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 고객 3,370만 명의 민감 정보를 5개월 동안 외부로 유출한 겁니다. 규모로 따지면 국민 4명 중 3명의 민감 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쿠팡이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5개월이나 지난 뒤였다는 겁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달 20일 쿠팡은 초기 발표에서 약 4,500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지만 정밀 재조사 결과 약 3,370만 명, 즉 당초보다 7,500배가 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간 것으로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4,500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3,370만 명, 거의 뭐 7,000 몇백 배 가까이 더 사고의 그 규모가 컸던 거예요. 네. 게다가 내용으로 보면 이름부터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그간의 그 쿠팡의 정보보호 시스템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취재가 됐나요? 네, 쿠팡은 지난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마크라고 불리는 ISMSP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총 4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ISMSP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연매출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올해 쿠팡의 누적 매출은 약 36조 3천억 원 수준인데요. 반면 정보보호 투자액은 889억 원으로 매출 대비 비중이 0.24%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이 매출 대비 1.5% 수준의 금액을 보안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쿠팡의 최근 4년간 정보기술 부분 투자액 중 정보 보호 부분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2022년 7.1%에서 올해 4.6%로 3년 새 2.5%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ISMSP 관련한 인증을 2차례나 받았는데 이런 사고가 난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매출에 비해서 0.24%밖에 정보보호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매년 그 투자마저도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예. 그 ISMSP, 요게 그 인증이 약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이 투자 부족과 함께 보안 관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저희가 취재를 했던 결과 이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퇴사한 중국 국정의 직원으로 좀 특정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직원이 쿠팡이 폐기하지 않은 액세스 토큰 서명키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쿠팡이 외부 서버에서 이런 회원 정보에 접근한 이상 징후를 5개월 동안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내부 접근 권한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던 셈입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쿠팡은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협박 이메일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조직 관리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사건 규모가 엄청난데 쿠팡은 지금까지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결제 정보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 정도의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쿠팡은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취재 결과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나 배송 정보 등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은 물론 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상황입니다. 만약 정보를 악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개별 고객의 속옷 사이즈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쿠팡의 태도에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하면 한 카페 가입자 수는 8만 명을 육박했고 지금도 속속 참여 의사를 밝히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자님도 쿠팡 쓰시죠? 네. 저도 쿠팡 썼었는데. 왜냐하면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좀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대응이 있나요, 지금? 네. 쿠팡의 이런 사고가 발표되고 난 직후에 정부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어제부터 민간 합동조사단을 가동한 상황이고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박대준 대표와 정보보안 담당자를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날인 3일 오후에도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이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가 부족했었고 네. 내부 관리 허점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했다. 이번 사건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쿠팡이 이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우선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겠죠. 그렇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쿠팡 그리고 외부 보안 전문가가 긴급히 모여서 현장 조사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밀한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의 신속한 공식 발표가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 내부 권한 관리 강화, 위기 대응 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개선도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SK텔레콤도 유출이 4월에 됐었고 네. 보면 롯데카드나 KT가 9월에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쿠팡은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있었던 건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뭔지 이런 후속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수정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쿠팡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한 분이 계십니다. 김석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석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쿠팡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경기도 양평군에 살고 있는 김석수라고 하고요. 평상시에 쿠팡 서비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네. 보니까요, 이 쿠팡 그 정보 유출 사고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 중에서는 제일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피해자인 셈인데 이 소식을 맨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그냥 황당했죠. 그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500명 정도 그렇게 피해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거 뭐 전 국민이 해킹 당했다고 생각해서 아주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이 스미싱 같은 범죄로 연결되는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실감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디지털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런데 모든 범죄 출발이 바로 이 개인정보 빼가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뒷골이 땡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쿠팡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어제 급하게 네이버에 쿠팡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전 국민이 털렸다는 점도 문제지만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는 캄보디아 그 범죄단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런 범죄도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먼저 털어간 후에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유인해가지고 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범죄 조직원으로 만들어갔다 하는 그 보도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아, 지금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들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하자면 고액 알바, 유혹에 속아서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디지털 범죄가 일상화되고 또 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도 이 개인정보를 믿고 맡긴 기업체가 이걸 소홀히 해가지고 사고 내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예. 이건 정말 국민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피해도 복구해야 되지만 이 국가와 기업 시스템도 완전히 바꿔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카페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댓글에도 소송 카페에 참여했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예. 현재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이제 뭐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몇십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예. 점차 가입자를 늘려나가면서 다른 카페나 커뮤니티 등하고도 연대해서 집단 소송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아, 집단 소송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단 소송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예, 지금 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피해자들을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모집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역할 분담들을 통해서 뭐 변호사 관계라든지 또 저는 이 문제를 개인의 피해 보상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가 처해져 있는 이 디지털 범죄의 이 속수무책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뭐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개인정보 중에서 뭐 집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됐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거래 실적 등도 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액수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당장 뭐 강도 같은 그 범죄 대상이 되기 쉽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고요. 예. 또 액수가 적은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또 이 고액 알바 같은 속임수로 어떤 보이스피싱 범죄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작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배송지 주소하고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빠져나가서 범죄자들이 말하자면 합법적인 배달 등을 빙자해가지고 강도 범죄 같은 것도 저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불안감이 사실 대단하죠. 누군가 내 집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래서 빨리 비밀번호들을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쿠팡의 결제 번호하고 또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부 다 바꾼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이 같은 대규모 정보 유출이 계속해서 사실 발생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쿠팡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개인 피해도 피해지만은 우리 국민 개인 정보가 이제 몽땅 털린 데다가 그동안에 SK 해킹 등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 정보가 국외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중국 문제입니다. 이번에 범죄 혐의자도 중국인으로 이제 추정된다고 하는데 뭐 알다시피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개인 정보를 법원 판결 외에 국가가 수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주의 그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내놓으라고 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내놓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을 그간 우리 국민들이 지나쳐 왔는데요. 이번 쿠팡 해킹으로 그동안에 떠돌던 중국의 초한전, 말하자면 하이브리드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민 개인정보가 등록된 그 미국 틱톡도 지금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또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사실은 정부와 언론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이게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실력 행사에 나서서 반드시 이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까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